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혹시 강아지에게 복종 훈련을 시키고 계신가요? 행동 문제, 특히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보인다면요, 복종 훈련을 시키라고 합니다. 또는 서열상의 문제이니까 보호자가 서열상의 우위인 것을 교육을 시켜야만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게 서열의 문제인 걸까요? 그렇다면요, 복종 훈련은 정말 강아지들에게 필요한 걸까요? 복종 훈련이란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요, 1980년대쯤에 알파 증후군, 권세 증후군이란 말이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보호자의 말을 안 듣고 멋대로 행동한다던가 심지어 공격성까지 보이는 모든 것은요, 강아지 알파 증후군이라는 것 때문이고, 이를 치료 혹은 교정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의 선절하고 당시에 믿던 늑대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해서 강아지들을 복종시키는 방법이 연구되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지금도 이 40년 전에 나온 훈련법을요, 많은 훈련사분들이나 혹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복종 훈련을 시킬 때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요, 배를 보이게 몸을 위에서 잡고 뒤집어서 몸을 누르는 롤오버와 반려견의 입을 잡는 머즐 컨트롤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야생 늑대 보호소에서 늑대들을 관찰하여 생각해낸 방법인데요. 야생의 늑대들은요, 무리의 리더에게 복종심을 표현할 때 가장 약한 급소인 배를 보이고 들어 누움으로써 나는 너를 리더로 존중하며 따른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늑대 무리의 리더는요, 간혹 다른 늑대 입을 살짝 물어서 자신이 무리의 리더임을, 또 서열상의 우위에 있음을 표현하고, 입을 물리는 쪽은요, 반항 없이 가만히 있음으로써 상대가 리더임을 인정하는 이런 의식을 종종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보호소 늑대들의 방법이지 현대 강아지들의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복종 훈련은요,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강아지와 늑대는요, 다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의 조상은 늑대이긴 하지만은요, 이미 수만 년 전에 갈라져 나온 별도의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수만 년 전의 인류와 현대의 인류가 다르듯이 강아지와 늑대도 행동 패턴도 생활 습성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관찰하고 기록하고 또 논문으로 만들고 이론의 토대로 세운 그런 늑대는요,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정상의 늑대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우리가 관찰한 늑대는요, 울프파크라는 늑대 보호시설의 늑대를 관찰한 것입니다. 공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구조되어 온 늑대들이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것을 관찰한 것인데요. 이는 자연 상태의 늑대들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전혀 다른 늑대 그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선 자연 상태의 늑대들은요, 무리를 지을 때 혈연 관계에 무리를 짓게 됩니다. 즉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울프파크의 늑대들은요, 혈연 관계가 없이 각지에서 구조되어 온 늑대들을 모아 무리를 지었습니다. 더구나 구조되어 온 늑대들은요, 정상의 늑대들은 아닙니다. 자연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도태되고 또 무리에서 쫓겨나고 병든 늑대들을 모아 그들이 무리지은 것을 관찰한 거죠. 이것은 마치요, 외계인이 지구별의 인간이라는 생물의 사회생활을 조사한다고 교도소 안의 사람들을 관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복종이란 감정은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앉아나 엎드려를 가리키는 것처럼 훈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복종심이란요, 자발적인 감정입니다. 롤오버 훈련과 같은 반려견이 배를 보이고 눕는 것은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나 상대에게 적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오랜 진화 과정에서 나온 행동 언어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을요, 사람이 억지로 돌려서 눕혀서 배를 보이게 한다고 복종이란 감정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로 무방비한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주인에게 공포심이 생겨서 더욱더 공격성이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롤오버는요, 복종심의 일환으로 강제로 훈련시키기보다는요,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만져주며 배를 보이게 유도해 주인의 손길에 대한 거부감이나 혹은 브러싱 같은 빗질을 할 때요, 강아지가 거부감을 덜 느끼도록 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가볍게 실시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머즐 컨트롤 역시요, 입주위를 만져도 좋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주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한 강아지들은요, 입을 살짝 이렇게 잡는 행동들은요, 그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입을 만져도 가만히 있는 아이들은요, 이미 머즐 컨트롤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입을 잡으면은요,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공격성마저 드러내 보이는 이런 아이들은요, 오히려 공포심 때문에 더욱 심한 공격성만 증가되는 부작용만 생길 뿐입니다. 의미가 없는 교육이라는 거죠. 머즐 컨트롤을요, 복종심을 위한 훈련으로 강제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요, 강아지가 기분 좋은 상황에서 간혹 입을 살짝 잡으며 주인이 입을 잡아도 그리 나쁜 일이 아니란다고 가르쳐주는 어떤 교육의 일환으로 가볍게 행하는 것을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복종심 같은 건 안 생기겠지만 나중에 뭐 칫솔질을 하거나 얼굴을 만지거나 귀청소를 하거나 혹은 산책 시 머지를 씌울 때 강아지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복종심이란 감정은요,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감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공포심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강아지를 통제하려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잘못된 언어죠. 대부분 이런 강압적인 훈련은요, 초기에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강아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방해를 하게 되고요. 공포심으로 인해 공격성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며 다른 여러 행동학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타고난 기질과 성격은요, 타협하여 서로 맞춰가며 함께 행복하게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을 받는다고 기질과 성격이 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죠. 자, 오늘은요, 강아지 복종 훈련, 특히 롤오버와 머즐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